작년도도 그렇고 금년 초도 그렇고 국채는 우리가 투자했을 때 좀 수익이 약간 부진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국채 금리가 떠서 채권 그 투자 성과가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동구간 동안에 하이힐드 채권은 성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하이힐드 채권 한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양한 글로벌 매크로 인사이트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물가 얘기할 때 물가가 계속 스티키하다고 물가가 안 빠지는 파트가 우리가 그 웨이지 그로스, 임금과 더불어 가장 많이 하는 게 쉘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자료는 요 자료 보시려고 명심해 주십시오. 쉘터가 지금 물가가 안 빠지고 있는데 물가가 쉘터가 한 5.5 정도 되거든요. 검정색이 쉘터가 안 빠지고 있는데 쉘터는 레깅 인디케이터다. 즉 후행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 거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주거 부문 인건비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얘는 굉장히 경기의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쉘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행 지표를 보고 앞으로 이 주거 부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진로우 렌트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를 보니까 요 약간 적색인가요? 보면 완전히 꺾이고 있죠. 즉 앞으로 쉘터 인플레이션은 이런 선행 지표를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문제고 있지만 이건 시간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채권 펀드의 투자 수익은 쿠폰, 이자 수익 플러스 그 다음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게 채권 가격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금리는 내려야 되고 반면에 채권 가격이 손실을 본다는 건 금리가 올라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 초도 그렇고 국채는 우리가 투자했을 때 좀 수익이 약간 부진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국채 금리가 떠서 채권 그 투자 성과가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동구간 동안에 하이힐드 채권은 성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하이힐드 채권 한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이힐드 채권이 최근까지 성과가 좋았는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볼게요. 보면은 여기가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여기 회사채들인데 회사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적격 회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IG 투자 적격 채권의 금리 수준은 채권 금리는 한 5.5% 정도 됩니다. 지난 한 12달 동안 한 5.5 정도의 금리 수준이 되고요. 하이힐드 채권은 금리 지난 한 12개월 동안 금리가 한 8% 정도 돼요. 그러면 IG, 그러니까 투자 적격 채권을 투자를 했을 때 평균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이자 수익이 한 5.5가 된다는 뜻이고요. 하이힐드 채권이 과거 1년 동안에 투자했을 때 채권 이자에서 쿠폰에서 기대하는 게 한 8% 정도예요. 와, 엄청 좋았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채 같은 경우는 동구간 동안에 국채 금리가 올라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밀렸잖아요. 그런데, 요 보세요. 최근 1년 반 동안에 요런 하이힐드 채권과 투자 적격 채권의 채권 금리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금리가 계속 사이드웨이로 한 1년 반 동안 흘러가고 있죠. 사이드웨이로 흘러가고 약간 또 금리가 오히려 내렸죠. 즉,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 투자 적격 채권은 크게 뭐라고 하나 성과가 부진하지 않아요. 즉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오히려 살짝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게다가 여기 요 금리만큼의 또 이자 수익도 나온 구조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난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하이힐드 채권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왜 안 떴을까? 그죠? 안 떴을까라고
이제 설명 좀 드리면은 하이힐드 채권이나 투자적격 채권의 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상 금리를 얻는 구조예요.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국채 금리는 쫙 올랐잖아요. 근데 왜 전체 하이힐드 금리는 안 올랐을 거냐면은 이런 거죠. 좀 볼게요. 국채 금리는 쫙 올랐는데, 그죠? 지난 1년 동안 반면 가상 금리는 내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하이힐드 금리와 투자적격 채권 금리입니다. 보시면 지난 1년 반 동안 금리가 여기 하이힐드 채권 금리, 투자적격 채권 금리가 옆으로 갔다는 거는 국채 금리가 오른 것만큼 가상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금리가 크게 안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 올라서 오히려 가격 손실을 봤지만은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비록 국채 금리는 올랐지만 동구한 동안에 가상 금리가 줄어들면서 전체 하이힐드 금리와 투자적격 채권의 금리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약간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축의 효과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괜찮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지난 연준이 긴축을 했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여기에 그 하이힐드 금리가 안 떴다는 거는 하이힐드 가상 금리가 굉장히 그동안 동구한 동안에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가상 금리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경제가 굉장히 동구한 동안에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좋을까? 라는 답. 요거는 뭐냐면은 지난 60년 동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여기 보시면은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시작한 다음에, 그죠? 연준 금리 인상하고 몇 달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니?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짧게는 금리 인상을 브레이크를 딱 잡기 시작하면서 1년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간 적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지난 6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마냐면은 한 23개월 뒤에, 그러니까 금리를 첫 번째 금리 인상을 개시하고 한 2년 정도 뒤에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늦을 때는 얼마 늦었냐면은 2008년은 48개월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지금 2년이 경과를 했죠. 27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거 비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의 선례를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33개월째 들어온 경우도 있고 42개월째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항상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평균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일정 부분은 경기가 둔화되는 효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 이제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상금리가 확대될 거니까 하이힐드 채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요, 마이크로 밴드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튼 여러분 처음 보신 자료일 텐데, 요거는 뭐냐면은 지난 한 몇 년이죠? 지난 한 60년 동안에 연도별 미국 국채 10년, 그러니까 미국 10년 국채 금리 연도별 성과입니다. 그래서 최악일 때는 2022년, 1년 반 전이네요. 이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년 동안에 15에서 한 20% 정도 깨진 구간이 있고, 이게 미국 지난 50년 중에 최악이네요. 지난 60년 중에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게 최근 2년 전에 22%, 1년만 22% 깨진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반면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거는 1985년과 82년에 1년 동안에 30% 이상 성과가 났네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국채가 언제 성과가 좋냐면 요때 보시면은 예를 들면 20% 이상 성과 난 해를 안 볼까요? 요때 보시면 2008년, 91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15% 이상 나오는 2011년, 2020년, 2020년 뭐 이렇게 되는데 15%에서 20% 이상 성과가 좋게 났던 해의 공통점은 다 경기 침체가 들었을 때는 이 정도 성과가 났다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지난 60년의 최악일 때가 그냥 한 1년 반 전일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런 효과가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렇게 상당히 좋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과거 데이터는 그랬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금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죠. 연초만 하더라도 한 횟수가 한 6번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1.1번 반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작년에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우리가 미국 10년 국채금리 정고점이 언제였냐면 그때 미국 국채금리 5% 찍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2번으로 후퇴했다가 작년 초에 그러니까 금년 초에 6번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움직였죠. 즉 제가 좀 말이 길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 드린다고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뒤집으면은 국채 금리가 됩니다. 즉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중반에 6번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작년 10월달 2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됐죠. 즉 뭐냐면 작년 중반에 한 3.9, 4.0에서 5%까지 올라갈 때가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5.0 근처로 갔고 다시 10월 초에서 금년 초에 6번 기대감에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5%에서 3.8%까지 내려갔고 다시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한 4.5, 4.6까지 이렇게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금리도 움직인다. 따라서 여러분도 미국 국채를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은 연준의 시장 금리 기대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참고를 하셔 투자하시면 되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 보고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실래요? 전 세계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주요 국가인데 요 빨간 색깔은 1970년이고 요 파란 색깔은 금년도 24년도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빨간 색깔이 다 이렇게 현재는 파란 색깔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좀 줄고 있다는 건데 보시면요. 글로벌 평균은 1970년대 4.7명 출산율이었는데 여성 한 명당 학교 출산율이죠. 4.7명이었는데 지금 4.23명으로 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한 반절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우스 코리아 한번 볼까요? 1970년대는 5.9명으로 거의 한 6명이고 이거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8, 이거 월드뱅크 자료입니다. 0.8 기준, 작년 거겠죠? 0.8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그리고 이렇게 출산율이 이렇게 1970년 대비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출산율, 학교 출산율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우리가 거의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꽁찌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추세가 추세적으로 굳혀진다고 하면 결국은 저출산이라는 거는 초고령 사회로 급격하게 이동이 된다는 거고 초고령 사회로 급격하게 이동된다는 거는 working population, 즉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한국은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한국은 일본처럼 굉장히 저금리 국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채권이 미국 채권보다 왜 더 매력적인지를 제가 설명드린 논거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